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요.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죠. 저도 이번 연휴는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좀 주식 좀 많이 보고 공부 좀 많이 하고 좀 쉬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어느 분 선배님 결혼식장에 잠깐 갔다 온 거 이외에는 큰 어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 쉬었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장이 끝났는데 결국 AI다. 결국 돌고 돌아서 미국 주식 시장은 AI로 다시 방점을 찍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번 주에 밸류업과 AI의 치열한 자리 싸움, 또 심지어는 둘이 함께 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밸류업과 AI 치열한 싸움. 저는 밸류업은 포기를 한 상태죠. 이건 내가 생각하는 우상향하는 고래는 아니다. 일시적인 모습이다. 결국 시장을 먹여 살린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치는 게임 체인저는 AI에 있다. 그래서 AI 쪽으로 계속 밀고 가는데 다행히 잘 맞아떨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AI가 시장을 강하게 리딩할 가능성이 100%이다. 그 바닥 핵심에는 PC 물가지수라든지 물가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또 서서히 다시 나타나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 돈이 AI로 쏠려 들어가는, 미국이 무슨 저밸류 이런데 밸류업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맛을 들인 체리 피커들 한국 시장에 오는데 일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결국 AI가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고 AI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와 주식시장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현금을 많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기업들을 배를 가르면 죽은 거의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배를 가르는 일이라고 제가 밸류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난했죠. 네,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성장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R&D에 투자를 하든지 M&A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 차라리 그런 쪽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싸움을 하게 해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본과 같이 죽은 산업 나라와 똑같은 형태의 밸류 프레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밸류업보다는 AI에 방점을 찍고 투자를 하자. 이게 이제 제 3월의 저의 전략이죠. 이 시장은 1분기까지 쭉 상승하다 2분기부터는 슬로우다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인 메이 5월에 팔고 3월, 4월까지는 먹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금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시장의 핵심은 어제 봤지만 AM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네, 5.2. 그 전날로 올라오면서 AMD가 무섭게 치고 올라서 $200가 넘었는데 제 1차 목표 가격이 $200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일단 $250까지 기다려야 되죠. 스테이입니다. $250. 엔비디아에서 흘러넘치는 우수리 전략, AMD의 또 새로운 HBM3E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AMD로 몰리면서 AMD가 $200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금요일 시장의 엔비디아도 $822.79까지 상승입니다. 4%나. 이러한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네, 성장주의 무서움, 그 성장주 바탕에는 시장의 게임 체인저,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오고 전기차가 시장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AI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가 시작됐다. 여기에 편승을 해야지 밸류업이나 이런 싸구려 말 같지도 않는 그러한 전략에서 투자해서는 돈은 벌 수 없습니다. 말을 다시 좁혀서 첫 번째 토픽으로 AI는 지속 상승할 것인가? 이게 대한 논리적인 어떤 무장 이론이 돼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제가 2주 전 저희 스터디 모임 마지막 시간에 3월은 AI다. AI 집중하라. AI에 모든 걸 몰빵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AI에 몰빵을 해야 될까? 그 이론적 토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PC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네, 코어 PCI는 올랐는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더 빠지지는 않는 모습인데 헤드라인 PC 물가는 전월 대비는 0.3, YOY 대비는 2.3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생각보다 빠지지도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치와 일치했죠. 또 코어 PC 물가지수는 각각 MOM으로 0.4, 그 다음 YR이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가 예상과는 같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12월 데이터에 비교하면 전월 대비 12월은 0.1, 0.1월로는 큰 폭 반등했지만 전년 대비 12월 대비 2.6, 2쪽으로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근원물가 2.8%는 상승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여러 가지를 떠나서 PC 물가지수는 PC와 그 다음 CPI 차이점이 뭐냐. PC는 전 국민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예, 소비 지출을. 그 다음에 CPI는 도시 생활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는 건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나가나 PC 물가지수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는 높지 않고 행보 국면에 있다.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느 시간에 가서 좀 하락할 가능성, 약간의 침체를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PC 물가지수가 이루어지니까 돈이 다시 성장주인 AI로 갔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달 코어도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물가 상승의 원인은 역시 서비스였다. 상품 가격은 0.2% 떨어졌지만 서비스 물가는 한 달 만에 0.6%나 상승했죠. 서비스 물가 중에서 주거비가 0.5% 상승했고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가 0.1% 올랐다. 역시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용 인원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서비스 관련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이에 따라 근원 물가 3개월 연율 환산 수치는 12월 1.6에서 1월 1.6으로 높아졌고 6개월 환산 수치는 2.0에서 2.5로 올랐다. 이것도 12월 전월 대비 수치가 기존 0.2% 상승해서 0.1% 하향 수정된 덕분이다. 또 주거비 이외 서비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패드가 주시하는 슈퍼코어 PC 물가,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주거비를 제외하는 것 슈퍼코어 PC 물가인데 전월보다 0.6%나 뛰었다. 11월 0.17, 12월 0.25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서비스 물가를 잡는 것이 있다. 서비스 물가는 소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뭐하고 이런 것에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이 줄지 않으면서 사람이 부족하고 여기에 서비스하는 물가가 오르면서 가격에 반영을 했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의 소비가 줄지 않고 튼튼하다는 것을 반증한 건데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PC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과 똑같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돈이 AI로 갔다.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동의를 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점진적 하락에 대한 방향성에는 전부 시장이 동의를 한 것 같다. 이것이 또 AI 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점도표 변화가 전망되기도 한다. 이건 이제 리스크죠. 네. 단기적으로는 PC 물가지수라든지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닮아가고 시장에서 변수보다는 상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에 안도하는 시장이 AI로 몰려갔다. 성장성을 여기서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3월 이후에 페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혹시 점도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연준 정책 결정이 기대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물가 지표보다는 성장력만 수정치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3월이나 6월의 수정 전망에서 2%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DP에 대한 성장 수정치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넘는다면 지난해에 이어 계속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갭 상황임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 갭 구간 후반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디플레 국면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내년 이후로 이연됨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점도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 점도표가 수정이 돼서 향후에 금리 인하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수준, 금리 수준 등을 변하지 않고 살짝 올리거나 다시 내리지 않는다면 시작은 중장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이제 2분기 6월 돼서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2월까지는 좀 살펴보고 2분기까지는 살펴보고 2분기 이후에 점도표를 수정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 횟수 같은 것들을 다시 재조정한다면 시장은 충격에 빠질 것이다. 6월 이후에. 그런 면에서 셀인 메이가 답인데 그때까지는 누려야 되죠. 여기까지는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상승의 핵심에 AI가 있다는 거죠. 연준 정책 결정이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물가 지표보다는 향후에 성장 전망치 수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3월이나 6월 수정 전망치가 GDP가 2%를 넘어설 경우 시장은 점도표의 조정, 수정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남아 보인다. 이건 2분기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논점을 처음에 우리가 제시했던 거로 왜 AI가 이렇게 좋은가? PC 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다. 두 번째, 생각보다도 PC 물가가 이제 그 행보 국면에 들어가면서 변수에서 상수로 변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점도표를 상승할 만큼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전까지 2달, 3월, 4월은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핵심은 지금까지 AI가 올라가는 핵심은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을 뛰어넘는 기업 실적이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 왜 우리가 AI를 사야 하는가? 이 부분이 물가와 금리 상승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업의 실적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반영된 가격이 따르면 연내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3회 정도이다. 축소된 거죠. 6회 정도를 반영하는 연초 프라이싱과 비교해보면 대대적인 후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여전히 미 경기가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는 신호가 감지됐고 자연히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어느덧 글로벌 자산가격의 벤치마크 금리 미 국채 10년물은 지난해 11월 수준 4.3%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증시 비관론자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빌미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인플레와 금리에 대한 우려를 우리는 앞세워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 쫄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이에 앞서 우리는 2023년 이후 미 증시 상승의 경로를 복귀해보자. 해당 관행에서 higher for longer 라는 문구는 시장의 지배적인 네트워크였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멀티플 확장은 지속적으로 제한되었고 비수익성 기업에 대해서 철퇴가 주기적으로 내려졌죠. 하지만 결국 주식 인덱스는 높아진 금리보다 더 개선된 수익성을 보여준 빅테크에 힘입어 전임 미답의 고지를 정신한 것이 지금까지 결과이다. 결국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7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가 AI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증명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그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수익성. 만약 그 당시 미 경기가 좋다는 현상을 더 우려했던 투자라면 상기후 유쾌한 랠리에 철저히 소외될 것이 분명했다. 현재도 다시금 유사한 구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재차 환기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집중할지 아니면 미국 경기가 좋다는 그 자체에 집중할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나온 미 경제의 경로에서 큰 이탈을 초래할 만한 이벤트가 부재했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소프트랜딩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 상승 국면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AI로 촉발된 미국 중심의 대대적인 투자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별 5개. 더불어 AI로 촉발된 미국 중심의 대대적인 투자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없다.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콜라텐 크로스다. GNG도 미국의 대형 테크가 이에 꼭 맞는 조합이면 변함이 없다. 우리 유튜브 카페 친구분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 어려움이 있다. 금리도 오르고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하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기술의 진보와 게임 체인저와 그리고 AI와 HBM과 반도체 혁명과 혁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거기에 배팅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왜 AI를 투자해야 되는지, 왜 저밸류주에 눈을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AI는 두 번째는 여전히 시장이 중심이다. 지난 29일까 스페인에서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24에서 대두된 화두는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이다.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엇이든지 제조 공정에 AI가 들어간다는 거죠. MW24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이었다. Manufacturing DX, 이하 제조 DX라고 부를 겁니다. MW24 전시 부스들은 AI 스마트 공장을 위한 장비와 운영 노하우의 향연이 날 정도로 제조 공정의 AI를 강조를 하고 있다. 전시에 참가한 장비 회사들은 자신의 스마트 공장 및 물류 창고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비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통신사들은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신의 네트워크 운영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작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한 컨설팅 회사들 참가했는데 고객사들의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는 투자와 비용 증가보다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실적 개선과 생산 비용 하락을 핵심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곳에 파고들 생성형 AI, 제조업에서 바이오까지 파고들 AI,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그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AI 힘, 이러한 것들이 올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선반영 된다면 올 1분기와 2분기는 주식을 투자할 최고의 적기다. 이렇게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HBM 생산성 기반의 수익성, 주가 상승의 클라이막스를 찍을 것이다.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숫자로.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옆으로 시키다가 숫자로 보일 때가 마지막 피크를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뭘 통해서 봤습니까? 테슬라를 통해서 봤죠. 숫자로 찍은 다음에 꼭 정점에서 다음 후발주자를 후발주자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뭘 하죠? 가격을 인하하죠. 테슬라가 그렇게 하면서 후발주자를 경쟁에서 떨치기 위한 전략을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박스권에 들어가 버린 거죠. 아직까지 AI는 이제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수익성을 보여주는 시대, 그 시대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주가가 가장 좋은 거죠. 시장은 2024년 HBM에 대한 포인트는 경쟁 심화가 아닌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제거 수준 여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젠 숫자로 다 찍혀 나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그랬고, 엔비디아가 그랬고, AMD가 그랬다는 거죠. ARM도 그렇고, AI를 기반으로 한 HBM의 양적 성장세를 인지한 구간에서 수익성 교차에 따른 질적 성장의 뒷받침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점증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대부분의 업체가 2024년 HBM에 대한 협의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언급한 상황과 캐파 증설 계획도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2024년 물량 관점에서 업체 간의 점유는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2024년 말 생산 능력 관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각각 150개, 15만 장, 마이크론이 4만 장, 총 30만 장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딱 정해진 거죠. 생산성 관점에서 8단, 12단, 그리고 마이크론의 TC, NCF 필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과 붙이는 방법과 SK 하이닉스 MR 머프를 통해서 굳히는 방법, 이 두 가지에서 MR 머프가 이기는 거죠. 네, 삼성도 TCF에서 MR 머프로 옮길 정도로 SK 하이닉스의 기술이 우수하다. HBM의 빠른 성장세 속 높은 생산성은 선제적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 양적 성장, 높은 점유율을 높이고 더 효율적, 효과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질적 성장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수익이 아주 최고 맥스를 찍는, 클라이막스를 찍는, 그 주식도 클라이막스를 찍을 거죠. 또한 HBM이 3사가 투자를 한다면 레거시 제품인 일반 커머더티한 D램의 수요는 당연히 조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 누구도 D램 시장에 레거시 시장을 위해서 캐파 증설을 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회사가 반도체 3사에는 없다는 거죠. 그 HBM을 늘리는 것이,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레거시 커머더티 반도체는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들은
Q를 조절하면서 P를 높이면서 결국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순환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그 원년이 작년이었고 올해는 가속화시키는 2차년, 이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 스페셜티 메모리 시장의 확대.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한 줄이죠. AI 기반의 스페셜티 메모리 시장의 확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메모리 3사의 EPS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PBR, 밸류에이션도 높아가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수익이 올라가면 PBR은 좀 낮아지겠죠.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어려운 모습이지만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는 12개월 포워드 PBR 할인율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입에 침이 마르게 왜 AI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번 주 체크상 봅시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중국 양해가 있죠. 네. 이번 주 양해에서는 중국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에 5%였는데 올해도 5%를 제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관도 5%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침체 및 디프레이션 우려 속 연간 성장률 5%는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제시할 수밖에 없죠. 신규 주택가격 7개월 연속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지속, 여기에 홍콩 고등법원에서 비구이한 청산 청구 소송이 제기됐던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중국 GDP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투자 흐름 부진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뭘 푼다? 돈을 풀 수밖에 없다. 이게 중국의 바닥을 흔들고 V자 반등은 없었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HBM, AI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의 우수리가 떨어지고 일단 중국 시장마저도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나쁠 게 없다.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5일 슈퍼 화요일이 정말 중요하죠. 과연 바이든과 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그 격차가 얼마나 줄 건지 1, 2% 내의 격차가 준다면 바이든이 역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반기 뒤로 갈수록 바이든이 좀 유리할 상황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각각 정당에서의 득표보다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슈퍼 화요일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박살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AI에 대해서는 둘 다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요국 퍼 PBR 추이를 보면 미국은 20.6, 22배가 꼭대기라겠죠. 22배 오면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11.3배. 네, 그렇게 뭐 우리가 10배 넘으면은 좀 과잉인데 12배까지는 참고 견딜만 합니다. 네, 이런 모습. 일본이 굉장히 높네. 15.4배. 유럽이 13.4배, 중국이 8.7배. 네, 결론 들어갑니다. 아직 남은 모멘텀은 많다. 미국과 AI가 주도한 강세 흐름은 일본, 유럽에서 중국까지 확산이 됐다. 미국은 실적 모멘텀이 유지된 가운데 경기 민감주로까지 실적 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하나 실적 추정치 상향 여지가 존재해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엔화 약세와 대미국 수출 호조, 그 다음에 금융주가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유럽은 IT 실적 호조와 명품 소비재 업종 바다 통과가 확인이 되고 있다. 중국 증시의 부침은 3월 양해 이후 추세가 결정될 전망이고 이는 유럽, 한국, 신흥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 이 가능성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미칠 것이다. 한국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나 중국과 반도체 업황 회복 낙수 효과가 기대 중이다. 결국 AI가 IT가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사야 하나? 이게 이제 핵심이죠. 무엇을 사야 하나? 네, 무엇을 사야 되나? AI 및 기술주의 실적 주도력 강세장에서 명확한 주도주가 생긴 종목을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종목을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10종목. 그리고 새롭게 봐야 될 5종목.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될 5종목. 이렇게 2개의 종류를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이 부분 정말 제가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으니까 보십시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10종목과 새롭게 봐야 될 5종목, 총 15종목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카페 오시면 유료인데 여러분들이 오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AI죠. 무조건 AI죠. 물론 밸류 프로그램을 제가 깠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데 AI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 제가 좋은 정보, 좋은 판단력, 좋은 전략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